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광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간 기하 기본 10제라고 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평면, 구의 방식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각각의 문제들 좀 풀어봤고 어떻게 보면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문제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출제자가 어떤 도형과 어떤 도형을 놓고 어떤 이야기를 문제를 내는지 뭐 이런 가능한 모든 조합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뭐 그런 취지의 수업입니다. 오늘은 이 10개가 뭐냐면은 공간상에서 당연히 그죠? 공간상에서 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선이 있겠죠. 평면도 있고 구 이렇게 있을 거야. 점 하나를 놓고 또 다른 점 이렇게 점 두 개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을 한번 잡아봤어요. 직선 두 개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유형. 평면 두 개를 놓고 또 구 두 개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잡았고 점과 직선을 같이 놓고 문제를 출제한다. 직선과 평면이 있을 땐 어떤 이야기가 있나? 평면과 구를 놓고 어떤 문제가 나올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점과 평면 여덟 번째, 점과 구 아홉 번째, 직선과 구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가 이 수업의 목표가 아니고 직선이든 평면이든 구든 공간상에서 그들의 도형의 방정식을 기본적으로는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선의 방식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조금 더 기본 강의를 먼저 보고 이 강의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죠. 자, 공간기하 기본 10제 첫 번째입니다. 공간상에서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A하고 B 두 점이 있다는 것은 출제자가 A 좌표가 뭔지 B 좌표가 뭔지 알려준다는 얘기겠지. 그럴 때 두 직선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임의의 점 P 그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이렇게 원점을 놓고 그렇죠? 이 원점이에요. 직선이라고 하면 필요한 것이 방향 벡터가 필요해. 방향 벡터가 무엇인지가 필요하고 지나는 점은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지나는 점은 A, 뭐 B도 괜찮고 점은 A로 잡고 방향 벡터는 어떻게 할까? 이 방향 벡터를 어떻게 잡을까? 방향 벡터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A, B 벡터 잡아도 되죠. 그러니까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서로 빼서 방향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렇지? 점을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뭔지 알아보자 이게 아니고 이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냐? 직선 위의 점의 좌표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t라고 놓고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매개변수 t라고 잡아놓고 x는 하고 넘겨보니까 at 플러스 x1 y는 bt 플러스 y1 z는 ct 플러스 z1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x, y, z라는 어떤 점의 좌표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직선 위의 점 P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들을 여기다가 쓰면 된다. 이렇게 매개변수로 표현한다. 직선 위의 점은 매개변수로 표현한다. 충분히 이해가죠? 근데 이제 이 점의 좌표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 AT 플러스 X1, BT 플러스 Y1, CT 플러스 Z1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은 A, B, C가 방향 벡터죠. 근데 그 방향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AB 벡터로 구한 거란 말이야. 그렇지? AB 벡터. 그래서 AB 벡터에다가 T를 곱하고 이해합니까? 그죠? A 벡터 잘 쓸게요. A 벡터가 T를 곱하고 이것은 뭐냐? 이것은 A라는 점인데 그것을 OA 벡터라고 표현하면 좋겠지. 그래서 매개변수로 표현할 때는 이 식을 기억한다. TAB 벡터 플러스 OA 벡터 이런 식으로. 거리의 비가 1대1인 점의 자취. 두 점이 있어 공간상에서 거리의 비가 1대1이다. 거리의 비가 1대1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중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평면상이라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 이등분 선이 될 텐데 이것이 이제 공간상이라면 두 점을 연결한 선분과 수직이고 그 AB의 중점을 지나는 평면이 되겠다.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평면이 되겠다. 그렇죠? 두 점을 연결한 선분 AB의 수직 2등분 평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수직 2등분 평면. 자,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의 자취.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의 자취. 이것은 평면상에서 부르는 게 또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평면 좌표 직선의 방식 원의 방식 할 때 그 원의 방정식에서 평면상에서 거리의 비가 1대1인 점의 자취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공간상에서는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냐? 평면상에서 A점이 있고 B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선분 AB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두 점 AB에서 뭐 2대1 이렇게 2대1 거리의 B가 2대1인 점의 자취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분점이 있잖아. 2대1이니까 3등분한 거 여기 있죠? 이것을 우리 내분점이라고 하죠. 2대1. 근데 평면상에서는 2대1로 떨어진 점이 사실은 외분점도 있거든. 그러면 이만큼 그대로 가서 이 정도가 되겠네. 그럼 이렇게 2대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외분점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한 요 정도에서 좀 과장되는데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하면 2대1이 되지 않겠냐? 한 요 정도도 2대1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다 이어보니까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 원에서 집중할 것은 이 선분입니다. 이게 내분점에서 시작해서 외분점으로 끝나는 이 선분이 이 원의 지름이 되죠. 그러면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지름의 양 끝점이 여기가 A, B고 여기가 C, D일 때 당연히 지금 평면상에서 하는 겁니다.
지름의 양끝점의 좌표를 할 때 이 원의 방정식은 x-a, x-b, 그죠? c죠. c 플러스 y-b, y-d 이퀄 0. 이렇게 이 법선 벡터 이용해서 평면상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아폴로니스 원인데 공간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다 이거야. 똑같아서 이게 공간상의 점이면 이렇게 구가 만들어진 구가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렇죠? 이게 중심이고. 그러면 이 좌표가 A, B, C 네분점, 공간상에서도 지름의 양끝점이 네분점, 외분점인 건 똑같은 거야. A, B, C 뭐 PQR 이렇게 해볼까? PQR 이렇게 있으면 이 구의 방정식은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x-a, x-p 그죠? 플러스 y-b, y-q 플러스 z-c, z-r 이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 B를 지나는 임의의 평면을 알파라고 할 때, 이거 보세요. B를 지나는 임의의 평면을 알파라고 했는데, 그래. 그림 다시 그려볼게. A가 여기 있고, B가 이 정도 있어. B를 지나는 임의의 평면이라고 했어. 평면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려야지, 그죠? 이렇게 그려야지. 근데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정확히 딱 옆에서 봤다 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이게 평면인 거야. 이렇게 쫙 이렇게 평면인 거야. B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그 평면을 알파라고 했다라는 상황인 거야. 됐죠? A에서 알파까지의 거리. 그래, 이게 지금 직선이 아니고 평면이야. 그럼 B를 지나는 그 많은 평면 중에 하나를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평면이 이렇게 쫙 평면. 그러면 A에서 알파까지 거리는 수선의 발 내려서 이 거리를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요 점을 지나는 평면이 쟤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죠. 그러면 그 평면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거리를 재면 수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거리가 어때요? 짧아졌다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면 수선의 발 내렸을 때 한 이 정도 되겠네. 얘보다 좀 길어졌지. 이 평면을 여기다가 완전 같게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 거리 D는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점 A에서 멀어진다고. 언제까지 멀어질까? 선분 A, B와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지나는 그 평면이 분명히 존재하겠지. 그렇죠? 요때 거리는 선분 A, B 길이 그 자체이지 않겠냐. 최대값은 얼마라고요? 선분 A, B 길이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첫 번째. 우리 좀 10개 있죠? 10개. 10개에서 10개 중에 지금 하나 있어. 두 점이 있을 때죠. 두 점. 두 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출제할 수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좌표 공간에서 세 점 OAB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네. C도 있네요. 그 원점 그냥 나온 것이고 ABC가 있다고 하자. 자,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고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5,6,7인 거야. 근데 직선이라는 것은 방향 벡터가 필요하잖아. 그 방향 벡터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빼는 거죠. 그래서 1, 6, 7. 그리고 지나는 점은 그냥 A로 잡아.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죠? x-4는 6분의, 이거 1분으로 시작한 거잖아. 6분의
y 0이니까 또 7분의 z 이렇게 했다. 그럼 푸는 거야. 근데 이제 뭐라고? 직선 위에 점을 매개변수로 표현하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퀄 t라고 생각하고 x는 하고 넘긴 거야. 그러면 직선 위에 그 점을 점 p라고 하면 그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t 플러스 4, 6t, 7t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매개변수로 표현하시오,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대비하자 그게 아니고 직선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을 미지수로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무언가를 구할 때 필요하다. 응? 다음에 어떤 상황을 구할 때 그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해야 된다.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2번입니다. 점 A와 B에서 거리의 B가 1대1인 점의 자취의 방정식. 그러면 거리의 B가 1대1이면 뭐라고 했죠? 수직 2등분 하는 평면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방정식으로 해요. 평면의 방정식은 무엇이 필요하냐? 평면의 방정식 구할 때는 법선 벡터가 필요하고 지나는 점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이걸 거리 B 1대1인 평면은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야. 이렇게 수직 2등분 하면서 지나갈 거다. 그러면 요 점이 바로 그 지나는 점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점을 M이라고 하고 M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중점이니까 더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9, 3, 2분의 7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법선 벡터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A와 B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아까 있었죠. 방향 벡터는 얼마였죠? 1, 6, 7이었어. 그러면 이 방향 벡터가 사실은 이 평면의 법선 벡터와 일치하잖아. 그렇지? 그래. 그래서 법선 벡터는 어때? 이 법선 벡터는 그냥 1, 6, 7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가죠? 이 직선의 벡터, AB 벡터 자체가 이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요. 이해가지? 그러면 다 나왔으니까 식을 이렇게 만들겠네요. x-2분의 9. 그렇지? 여기 1 있는 거죠? 자, 플러스 6이니까 6, y-3 플러스 7, z-2분의 7 이퀄 0. 이해가죠? 그래서 다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6y 플러스 7z 한 다음에 마이너스 47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OA에서 거리의 B가 1대3인 점의 자취 방정식. 거리의 B가 1대3. 그럼 아폴로니우스 생각해야 되고, 이게 평면상이었으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공간에서는 구가 만들어진다. 어쨌든 그 원이 되든 뭐 구가 되든 그 도형의 지름의 양 끝점이 뭐가 된다? 바로 내분점하고 외분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 O가 있고 여기 A가 있으면 뭐 그림으로 다 표현하진 않을 거지만 내분점이 있을 거야. 거리 B가 1대3이니까 1대3. 그렇죠? 내분점. O와 A에서 1대3이니까 그 외분점은 O에 가까운 이쪽에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1대3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외분점. 내분점을 이제 수식으로 구하면 내분점은 O와 A의 1대3 내분점이니까 4분의 4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얘가 1,0,0이 될 거예요. 이해가죠? 외분점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뭐 해보자고.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하면 4, 0이니까 4, 또 마이너스 2분의 다 0이잖아. 그냥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 0, 0이 되겠구나. 내분점과 외분점이 구해졌으면 이것이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결국 그 9의 방정식은 x-1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y-0 곱하기 y-0 그래서 y제곱 z도 똑같아서 z제곱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죠? 자, 4번 C를 지나는 임의의 평면을 알파라고 하자. C를 지나는 C가 이래서 나왔구나. 아까 3점이라고 한 건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그죠? C는 이제 4번을 위해서 잠깐 놓은 거구나. C를 지나는 임의의 평면 알파라고 할 때 5에서 여기 5가 있어, 여기 C가 있어. C를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평면들이 물론 직선으로 그리지만 이거 다 평면이라고 이렇게 다 이게 평면이라고. 그 많은 평면에서 알파까지의 그러니까 평면 알파라고 할 때 그 알파 5에서 알파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뭐라고 그랬죠? 그냥 선분 OC의 길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루트 4 더하기 5 더하기 16 해서 5가 되겠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간기하 기본 10제 10개 중에서 1번 내용 2점이 주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를 한번 대략 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2번 두 직선이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까 강의를 하겠습니다.